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백수린 작가의 소설집 참담한 빛에 나오는 단편소설 중국인 할머니를 읽어보고 거기에서 나온 좋은 문장들을 좀 살펴보면서 좋은 문장이란 뭔지,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중국인 할머니라는 단편소설은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새할머니를 맞아들이는데 화교인 중국인 할머니를 맞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또 좀 있다가 이 중국인 할머니가 다시 가시는데 그 장례식장 그리고 장례를 지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거기에서 느꼈던 인상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묘사하면서 그 새할머니에 대한 어떤 서먹한 감정, 그리고 새할머니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나중에 불거지는 어떤 상속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할머니하고 주인공 자신하고 별다른 에피소드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따뜻한 인간애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데요. 단편 소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중국인 할머니도 어떤 특별한 결말은 없습니다. 결말이 없고 하나의 여운을 남기면서 그렇게 끝나는데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인간이 가지는 좀 적나라한 모습들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고요. 나의 심리를 이 작가가 좋은 문장으로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문장을 읽으면서 인간의 심리를 이제 대신 이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장들이 괜찮냐 하면 좋은 문장이란 뭐냐 하면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해 놓은 본질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문장이 이제 좋은 문장이 될 텐데 사실 그것만 정확하게 표현해 내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내 기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 같지만 독자가 느낄 때는 좋다면 얼마나 좋은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하는 일이라는 게 바로 직유법이나 은유법을 써서 그 좋은 감정을 이제 드러내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비유법을 잘 쓰면 이제 좋은 작가, 좋은 문장을 쓰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비유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잘 묘사한 장면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렇게 화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화환들이 많은데 이제 천편일률적인 모습이죠. 꽃들도 거의가 다 똑같은 꽃이고, 그리고 글씨도 다 궁서체로 마치 하나의 꽃집에서 온 것처럼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디에서 보냈다라는 그런 단체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단체가 보통 뭐 어디 뭐 조기축구회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모임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보면은 다 좀 들어본 적도 없는 고만고만한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환의 모습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모임의 이름을 궁서체로 쓴 고만고만한 규모의 화환들이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 이 문장만 딱 읽어도 아 이게 장례식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묘사가 좋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요것도 장례식장의 전형적인 장면들을 묘사했죠.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음식들이 나오죠.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수육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떡도 나오고, 그다음에 과일이나 뭐 안주류 이런 게 나오고, 사람들 보면은 그런 음식들을 들고 그런 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떠올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 본인이 그 중국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가는 절편 따위를 올린 쟁반을 들고 상과 상 사이를 바삐 오갔다. 그러니까 상갓집에 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요즘 규격화된 장례식장에서 보면은 다 그렇게 음식들도 어디선가 주문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그렇게 따뜻하게 데우고 뭐 이렇게 잘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떡 같은 거를 보면 좀 말라가기도 십상이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에 대해서 이 작가가 이제 설명해 놓은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이거예요. 그 자신에게는 친할머니가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했을 텐데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인데 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할아버지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할머니를 이렇게 맞아들이는 장면을 딱 보고 이런 걸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잊혀져서 슬픈 게 아니라 대체되기 때문에 슬픈 거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자신의 친할머니가 중국인 할머니로 이게 대체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러니까 중국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결혼하는 장면을 보고 야, 사람이 이렇게 쉽게 대체되어 버리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나서 더 슬펐다는 거예요. 잊히기 때문이 아니라 대체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 표현이 좋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비유법이 좋은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중국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이제 그 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사시던 집에 이 이제 중국인 할머니가 처음 이제 이삿짐을 사서 이제 들어온 날이에요. 들어온 날이니까 이제 가봐야 되겠죠. 이제 가서 보니까 자기 마음이 되게 서러웠던 거예요. 이제 서러운데 그 서러운 마음을 이거는 어떤 대조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이렇게 서러운데 이 서러움과는 다르게 그날의 햇빛은 너무나 따사로웠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데 그냥 따사로웠다 하면은 이게 너무 평범한 문장이고 독자가 잘 느끼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유 없이 서럽던 내 마음과 달리 볕이 새끼 강아지 발바닥에 돋은 잔털처럼 간지럽던 날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새끼 강아지 발바닥에 털이 어떤 모양인지는 저는 잘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 잔털이 나를 간지럽히던 그게 바로 이렇게 봄날에 햇볕이 따사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 그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햇살이 따뜻한 느낌을 새끼 강아지 잔털에 이렇게 비유를 했고 또 그것과 나의 서러운 마음을 서로 대비하면서 더 극대화해서 표현한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뭐냐 하면 어느 추석날 밤의 풍경인데 추석날의 밤 풍경을 이제 묘사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좀 어색한 장면을 나타낸 거예요. 할아버지가 중국인 거리에서 사온 팥 쏟은 중국 과자가 전하고 나이처럼 삐뚤어미 상위에 놓여 있는 것만 빼면 전형적인 추석 밤의 풍경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날 밤에 이제 중국 과자가 있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추석날에 자기 친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이제 중국인 새할머니가 와 있는 것 자체도 좀 어색한 그거를 중국 과자와 비유해서 표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하고 나이가 어디 가서든지 좀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온 아이와 그 중국 과자가 밥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어색한 장면을 서로 비유하면서 표현을 했고 또 이 중국 과자를 중국인 할머니와 또 이렇게 연결해서 어색한 장면들을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문장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보면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 이렇게 산에 가서 이제 할머니를 묻고 하는 이 장면들이 굉장히 지루하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와 내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다면 슬프고 지루함을 느낄
틈도 잘 없겠죠. 너무나 슬프니까. 근데 이제 나는 그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식이 나에게는 더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의식이 그냥 길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장이 너무 짧고, 그리고 또 표현도 잘 안 되니까, 또 그날 추웠던 장면을, 또 장례식 하는 날은 보면 또 유난히 덥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이런 날들이 보통 많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그날은 또 유독 추웠고, 추웠는데 그 의식은 또 길었다. 이렇게 추웠던 장면과 의식이 길었던 장면을 한꺼번에 갖다 놓음으로써 그 장례식이 나에게는 뭐 크게 의미가 있지도 않았고 더 지루했고 그 의식은 더 길었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문장이라는 건 비유법, 직유법을 쓰고 또는 대조법을 쓰고 해서 내가 사물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만 도달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그 도달했음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비유법, 직유법, 그죠? 은유법 이런 거를 잘 써준 문장, 그런 문장이 이렇게 더 좋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비유법을 쓴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장면, 그리고 또 요런 장면, 요거는 이제 비유법이 아니라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한 그런 묘사가 잘 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문장이란 묘사가 좋은 걸, 글 또는 비유법을 써서 그 본질에 잘 접근하려고 노력한 글, 이런 글이 이제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수린 작가의 중국인 할머니라는 단편 소설을 소개하면서 좋은 문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책 읽어주는 강사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